안녕하세요. 코딩과 함께하는 추상화 강의의 김태령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추상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추상화에 관해 공부해보기 전에 CT라는 것에 관하여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CT란 바로 Computational Thinking의 약자죠. Computational Thinking이란 무엇이냐? 알고 계실 테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란 카네기 멜론 대학 컴퓨터과학 학과장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의 부사장인 자넷 윙에 의하여 처음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윙 교수는 2006년 이 사고를 현대인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CT를 제시했습니다. 컴퓨팅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컴퓨터 공학의 기본 개념을 끌어와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람과 컴퓨터의 해결 방법은 다릅니다. 어느 것이 낫다는 것이 아니라 재규와 반복 등의 컴퓨터의 특징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해결했을 때 쉬운 문제를 찾아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컴퓨팅적 사고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개념화, 즉 현실의 문제를 컴퓨터로 옮기는 데 있죠.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추상화입니다. 추상화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CT에서 추상화는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창문일까요? 아니면 멋있는 차체의 모습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밤의 불빛을 비춰주는 전조등일까요? 그렇습니다.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엔진과 바퀴겠죠. 그렇다면 엔진과 바퀴를 이용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장 가까운 오토바이가 있겠죠. 그렇다면 엔진을 페달로 바꿔볼까요? 네, 그럼 자전거도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이것들을 이동수단이라고 부릅니다. 동력과 바퀴를 가진 것, 이동수단이란 말로 추상화를 한 것이죠. 물론 이동수단이라는 말이 생긴 이후 만들어진 비행기나 헬기 등은 제외하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역시 반대로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를 생각해낼 수도, 오토바이에서 자동차를 생각해낼 수도 있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추상화는 본질입니다. 전체 부분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아내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즉, 동력과 바퀴를 통해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로, 오토바이로 자동차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동력 장치와 바퀴를 현실을 본따 설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추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것을 이용해 새로운 이동수단이라고 불릴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추상화의 힘이죠. 박쥐의 초음파에서 레이더를 만들 수 있게 된 것도 발음기관을 본따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것도 모두 추상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직도 추상화가 감이 잘 오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강의 내내 추상화에 대해 설명하고 연습할 거니까요. 걱정 말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자넷 윙은 2006년에 방금 배웠던 추상화를 그리고 자동화를 제시했습니다. 자동화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알고리즘과 코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IST와 CSTA는 이를 발전시킨 표준을 새로 제시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수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자료 분석은 자료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자료 제시는 내용을 그래프, 차트, 단어, 이미지 등으로 표현하는 단계이고요. 문제 분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나누어서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추상화는 문제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기본 주요 개념의 정의를 설정하는 단계고요. 알고리즘과 절차화는 문제 해결 과정을 순서적 단계로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자동화는 알고리즘을 컴퓨팅 기기를 이용하여 문제 해결의 최선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단계이고요. 병렬화는 해결책을 선택하기 위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다시피 모의 실험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되기에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2015년은 구글이 개념을 수정하였습니다. 자료 분석 부분에서 패턴을 찾아내어 패턴을 인식하는 패턴 인식 단계를 자료 제시를 자료 표현으로, 자료 분해를 분해로, 그리고 추상화한 것을 어디에나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패턴 일반화로 새로운 단계를 추가했습니다. 알고리즘과 절차는 알고리즘 디자인이라는 직관적인 말로 바꿨고요. 나머지는 같습니다. 구글은 이렇게 제시하여 현재의 개념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 수집부터 패턴 일반화까지는 자넷 윙의 추상화에, 알고리즘 디자인부터 시뮬레이션까지는 자넷 윙의 자동화에 포함됩니다. 이 강의의 제목인 코딩과 함께하는 추상화에서 추상화는 자료 수집부터 패턴 일반화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여러분에게 추상화의 과정을 하나하나 연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고 마지막엔 자동화까지 실행해 보겠습니다. 강의는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각 과정에 따라 중요한 부분을 토대로 분해와 추상화만을 진행할 수도, 자료 수집부터 패턴 일반화까지 모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은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인 스크래치로 진행합니다. 다른 언어들보다 훨씬 쉽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추상화 과정을 연습하는 데 적합할 것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유연한 사고와 함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상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추상화해 볼 수도, 그리고 더 나은 알고리즘을 생각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 동안 저 역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강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김태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